안녕하세요. 오늘은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참고문헌 작성이 이제 논문을 쓰는 것과는 별개로 상당히 좀 번거롭고 또 때로는 논문을 다 써놓고도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바꿀 때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이럴 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작성 방법을 좀 자세히 알고 처음부터 투구하려고 하는 타겟 저널에 어떤 참고문헌 작성 방식이 적용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실제로 논문 투고 과정이나 또 논문이 만약에 리젝을 당하더라도 다시 다른 저널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참고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일단 참고문헌 작성법의 대표적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AMA라든지 AP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그리고 저널명 약어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서지 문헌 프로그램에서 변환시켜주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CNKI 같은 중국 논문을 변환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스스로 좀 찾아서 넣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월명 약어 찾기를 말씀드릴 거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서지 관리 프로그램 조테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참고 문헌 빨리 좀 찾는 몇 가지 팁들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문헌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기존 연구들을 좀 정확히 인용을 해서 내가 이 쓴 논문에 있는 참고 문헌을 독자들이 찾아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심화된 탐색이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올바르게 한 논문들은 이 논문 결과를 독자들이 읽을 때 저자의 주장이 훨씬 더 근거 있고 이게 이유가 있구나. 선행 연구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근거 문헌을 찾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참고 문헌 작성 방법으로는요. 먼저 AMA 스타일이 있습니다. AMA 스타일은 이제 미국 의학협회의 지정 인용 양식인데요. 이게 가장 좀 제가 투고할 때 느꼈던 가장 좀 많이 쓰이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AMA 스타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밴쿠버나 뭐 APA 스타일 등이 AMA랑 뭐가 좀 다르구나만 알게 된다면은 쉽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AMA 스타일은 현재는 11판까지 나와 있고 이게 뭐 자마나 옥스퍼드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양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학회지들이 이 양식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우측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자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지의 레퍼런스 스타일 안내를 이제 캡처를 해온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빨간 네모 안에 보듯이 팔로우 AMA 스타일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AMA 스타일을 저자들이 이제 논문 작성할 때 준수해서 작성해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AMA 스타일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고 하면요. 일단 먼저 저자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의 제목, 그리고 저널에 이제 그 저널명 약어가 들어갑니다. 또 URL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그 후에 이제 날짜, 그리고 이거 접근하는 날짜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포맷이 거의 이 포맷에 있는 정보들은 다른 스타일에서도 다 유지가 되고요. 다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어떤 때는 연도가 좀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논문명에 쌍따옴표가 쳐지고 이런 차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 문항을 그래서 AMA 스타일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요. 제가 쓴 약간 논문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쓰여진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듯이 저자명이 이렇게 앞에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 찍은 이후로 이제 또 논문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논문 제목 후에는 이제 이탈릭체로 약간 기울임이 있는 상태로 논문의 저널명의 약어가 들어가게 되고, 그 후에 연도, 그리고 호,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퍼블리시된 논문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거의 번호, 그리고 DOI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논문들도 지금 보면은 비슷하게 지금 제 거를 가져와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비슷하게 저자, 제목, 그리고 저널명, 연도, 번호, 그리고 번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한의학 관련 학회지에서도 가장 많이 차용하는 게 이 AMA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연구조직안학회지가 친도학회지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 저희 학회지 또한 AMA 스타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방내과학회지 같은 경우에도 AMA 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실제로 한번 AMA 스타일로 바꿔보면 지금 이제 최재훈, 추홍민이 쓴 경항부 견부의 자침 깊이 차이에 따른 논문인데요. 이제 이 논문을 AMA 스타일로 바꾸면 일단은 영문이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요즘 학술지들이 영어 레퍼런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로 쓰시는 거를 약간 기본적인 습관으로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초이 J 그리고 추 H 그리고 영문 제목을 써주고요. 전월명 약어 저희 지금 연구조직학회지는 전월명 약어를 JKMST라고 쓰고 있는데요. 전월명 약어를 써주고 그 뒤에 연도 그리고 세미클론하고 번호 그리고 페이지 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일은 이제 APA 스타일입니다. 이제 아까는 AMA 스타일이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제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든 스타일인데 이거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지정한 인용 양식입니다. APA 스타일도 상당히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6판 정도 업데이트가 돼 있고요. 이거는 아까 AMA 스타일이랑 어떤 게 다르냐면은 아까 AMA는 저자명 다음에 논문명이 바로 나왔는데 이거는 저자명 다음에 괄호를 치고 발행 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문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전월명, 그리고 번호,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도가 지금 쌍가루로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AMA 스타일처럼 연도 뒤에 세미콜론을 하고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연도를 앞으로 빼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논문을 AMA 스타일이 아니라 APA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면은 최 HJ 그리고 추 H 그리고 가로치고 2022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논문 제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는 번호 뒤에 이제 그 콜론이 들어가가지고 세미콜론과 콜론이 들어가서 연도와 페이지 수 사이에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이거는 컴마로 나눠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NLM이라고 불리는 이제 밴쿠버 스타일인데요.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펀메드에는 NLM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국제의학 저널 편집 회의에서 지정한 양식입니다. 이 국제의학 저널 편집 회의에서 논문 쓰는 어떤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논문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저자들이 어떤 기여를 각각 했는지에 대한 예시도 만들고 굉장히 여기서 제시하는 표준적인 안이 많은데 레퍼런스 관련해서도 여기서 제시하는 표준 양식이 NLM 양식, 우리가 밴쿠버 양식이라고도 부르는 양식입니다. NLM은 이제 미국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슨의 약자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게 좀 다르냐면 AMA랑 크게는 비슷한데 이제 발행 연도, 월 이런 게 들어가고 전월명, 가로치고 약어 표기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많이 합니다. AMA랑 이거는 크게는 다르지는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똑같이 바꿔보면 AMA랑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월명이 앞으로 좀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좀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다 고정된 양식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뭐 계속 개정판을 내면서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데 그럼 왜 개정판을 내냐면 이제 예전에는 없던 종류들의 이제 문헌들을 인용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뭐 영상을 인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웹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인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레퍼런스 스타일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이 표준적인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 뭐 예를 들어 다음 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양식이 고정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 저널들에서 특성에 따라서 인용하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논문 저널 투고하실 때 반드시 저널 홈페이지에 타겟 저널에 내가 투고하고 싶은 저널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셔서 먼저 레퍼런스 스타일을 확인을 하시고 작성할 때부터 좀 해주시는 게 나중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레퍼런스가 30개, 40개가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쓰다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7번이 어디 썼더라, 25번이 어디 썼더라 다시 찾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타겟 저널을 잡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나중에 한 번에 바꾸는 데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필수적이고요. 이 내용은 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라고 이제 해서 오른쪽에 써놨는데 약간 디테일하게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좀 가렸는데 네, 네. 지금 예시처럼 컴마를 문장 끝나고 이제 레퍼런스를 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문장을 마치기 전에 레퍼런스 달고 컴마로 문장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닫힌 괄호일 수도 있고 어깨 번호일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타겟 저널에 레퍼런스 양식을 체크하셔서 작성하실 때부터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캠이라는 SCI 학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면 여기 저널 홈페이지에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설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레퍼런스 항목을 찾아보시면은 어떤 레퍼런스 스타일로 써라.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시카고 스타일이라고 가운데 보이시죠? 시카고 스타일로 이제 써라. 그리고 가운데 문장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를 인용을 하고 그 뒤에 점을 찍어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확인하셔서 미리 작성하실 때부터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흐른 SCI 저널인데요. 이제 아큐펑처인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저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서브미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서 보시면 레퍼런스 스타일을 이제 밴쿠버 스타일로 써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하시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빼먹은 게 시카고 스타일인데요. 시카고 스타일이 조금 지금까지랑 다른 건 뭐냐면 저자명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논문명에 컴마를 찍어가지고 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권호가 이제 권 다음에 가로치고 호였는데 이거는 저널명 다음에 볼륨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권 그리고 뭐 넘버 쓰고 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 약간씩 변형들이 있는 거는 저널 홈페이지에 보면은 자기네들은 어떻게 쓰라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널 홈페이지 이 양식이 무조건 고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널 홈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저널명 약어를 찾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널명 약어를 그럼 언제 찾아야 되냐? 이제 대부분 지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다 변환을 해줍니다. 근데 변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언제냐면 중국 논문 찾을 때랑 국내 논문 찾을 때들은 이제 자동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외국 저널, 중국어는 적용이 안 되고요. 외국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펀메드에 NLM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널 풀네임을 입력을 하시면 아래 지금 2번 저희 한의학연구원 학회지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한 예시인데요. 2번 항목에 보시면 이제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인테그랄 메들리스, RES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널 약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퍼즐 관리 프로그램에 만약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국내 저널 같은 경우에는 KCI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KCI 들어가셔서 통합 검색을 누르시면 통합 검색에 저널 명칭을 입력을 하면 저널 약어가 뜨게 됩니다. 지금 대한연구조직 한의학회지 입력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JKMST라고 지금 써여 있고 대한한방내과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J 오리엔탈 인트 메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저널 약어 명칭이고 이게 뭐 크로스 레프라든지 다른 어떤 그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식을 지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문헌 변환을 사실 개별로 막 할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논문이 한 70개가 된다, 50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이거를 각각 변환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된 작업일 수가 있는데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법은 일단은 웬만한 영어로 쓰인 저널 같은 경우에는 펀메드 참고문헌 변환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펀메드에 논문의 제목을 치시면은 그 지금 좌측 그림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 네모를 표시를 해뒀는데요. 사이트라고 하는 인용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시면은 그 펀메드 창에
이렇게 인용 관련한 창이 딱 뜨게 되는데요. 그 아래 카피, 다운로드, 포맷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MLA라고 하는 이제 포맷으로 지금 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복사를 원하시면 카피를 누르시면 텍스트로 복사가 바로 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스타일로 원한다 하면 포맷에서 MLA를 뭐 AMA로 바꾸고 다시 카피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테이션 successfully copied라고 해가지고 알림이 뜨게 되고 텍스트로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영어로 된 저널이나 SCI 저널들은 좀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펀메드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구글 스칼라로도 변환을 할 수 있는데요. 구글 스칼라에 영어 제목을 치시고 인용 표시가 있습니다. 인용 표시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뜹니다. MLA, APA, ISO 이렇게 뜨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고 이제 하셔도 되고 엔드노트로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엔드노트로 갖고 오셔서 써도 됩니다. 이제 엔드노트나 조테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그 서지 분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왜 서지 분류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스타일의 변환들을 한 번에 좀 바꿔줄 수 있고 또 내가 서지 변환 프로그램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25번 이런 거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 논문을 인용을 하다 보면은 중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번하고 40번이 중복인 논문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쓰면은 그 중복도 저절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좀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논문 쓰는 속도나 어떤 관리하는 방식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레퍼런스 관리나 이제 레퍼런스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논문 작성하실 때 참고 문헌 양식은 이제 출판사나 학회에서 고쳐주지 않고 저자한테 꼭 다시 보내서 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잘 쓰시고도 이런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실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논문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겪었고 저도 좀 그런 것들을 약간 대충 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에디터들한테 약간 지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쓸 때, 처음에 쓰실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두시면은 앞으로 논문 작성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조테로나 엔드노트 활용해서 워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